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셧다운은 무엇인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셧다운은 정부의 주요 운영이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연방의회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셧다운은 단순히 정치적 갈등의 결과를 넘어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역사적으로 몇 차례 주요 셧다운이 있었으며, 그 원인과 여파, 회복 과정은 각각의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1995년부터 1996년에 걸쳐 발생한 재정 셧다운은 빌 클린턴 대통령과 공화당이 지배하던 의회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주요 논쟁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삭감 규모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공화당은 재정 긴축을 주장하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으나 클린턴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두 차례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셧다운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지속되었으며, 두 번째는 1995년 12월 16일부터 1996년 1월 6일까지 이어지며 총 21일간 정부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셧다운은 미국 경제에 뚜렷한 충격을 남겼습니다. GDP 성장률은 1분기에 약 0.2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관광업과 연방 서비스 산업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일부 연방 공무원은 급여를 받지 못했으며, 이는 소비 심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주식 및 채권 시장은 정치적 해결에 대한 신뢰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결국 양측은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며 셧다운을 종료했고, 정부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경제적 피해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또 다른 주요 셧다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가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 ACA에 대한 예산을 둘러싸고 대립했습니다. 이 셧다운은 2013년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총 16일간 지속되었습니다. 경제적 영향은 매우 실질적이었습니다. GDP 성장률은 약 0.3에서 0.6%포인트 감소했고, 연방 공무원 약 80만 명이 일시적으로 해고되거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연방 계약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금융시장의 경우 S&P 500 지수는 초기에는 하락했으나 정치적 타협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채권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결국 양당은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며 셧다운을 종료시켰습니다. 정부 운영이 재개되면서 경제 활동도 빠르게 정상화되었지만, 셧다운 기간 동안 발생한 일부 경제적 피해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이어진 재정 셧다운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35일간 지속된 셧다운으로 기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간의 갈등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예산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며 충돌이 계속되었습니다. 셧다운은 2018년 12월 22일에 시작되어 2019년 1월 25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경제적으로 더 큰 충격을 초래했습니다. 의회 예산국 CBO는 이로 인해 약 110억 달러의 GDP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연방 공무원 약 80만 명이 급여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많은 가게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소비자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관광업과 항공업 등 다양한 산업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셧다운 초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증가했으나, 이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정치적 타협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반면 채권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어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셧다운은 결국 임시 예산안 통과로 종료되었으며, 정부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일부 지속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신뢰도 하락과 공공 서비스 제공의 차질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재정 셧다운이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해보면 이는 단순히 정치적 갈등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급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셧다운이 장기화될수록 소비와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 커지며 이는 GDP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금융시장에서도 초기에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커지지만 정치적 타협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안정을 되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대체로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안전자산으로서의 선호가 강화됩니다. 셧다운 이후의 회복 과정은 대체로 정부 운영 재개와 함께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며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신뢰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예산안 시야를 활용하거나 양당 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셧다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셧다운을 예방하기 위해보다 근본적인 재정 운영 시스템의 개선과 정치적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의 예산이 제때 승인되지 않아 정부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번 셧다운 논란의 주요 배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 한도 폐지 요구와 이에 따른 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입니다. 2024년 12월 20일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부채 한도 폐지를 포함하지 않은 예산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이를 민주당의 함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부채 한도 폐지를 통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 임시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반대로 인해 내부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머스크는 민주당의 공약이 포함된 예산안에 반대하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12월 19일 하원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공화당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은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12월 20일 하원은 부채 한도 폐지 조항을 제외한 새로운 임시 예산안을 찬성 366표, 반대 3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셧다운 위기는 일단 해소된 듯 보였으나 2024년 1월 20일 현재 미국 의회는 예산안 통과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가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내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셧다운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그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셧다운이 임박한 현재 미국 의회는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 시한은 미국 시간으로 20일 자정, 한국 시간 21일 오후입니다. 만약 이 시한까지 새로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군대와 같은 필수 서비스 외에 모든 연방정부 업무가 중단될 것입니다. 이는 200만 명의 연방 공무원에게 무급 휴직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셧다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셧다운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약 3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공화당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예산안 처리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부채 한도를 없애거나 2029년까지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셧다운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셧다운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일만 생깁니다.